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진짜 흥미로운 분석 하나 들고 왔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그 나라 또 가고 싶다거나 요즘 전 세계가 왜 이렇게 K컬처에 열광하는지 한 번쯤 궁금하셨죠? 오늘은 그 성공 이면에 숨겨진 사회학과 심리학의 진짜 비밀을 쫙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가장 먼저 이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을 다시 오고 싶게 만드는 걸까요? 흔히들 엄청나게 높은 빌딩이나 삐까뻔쩍한 랜드마크가 있어야 훌륭한 국가, 매력적인 도시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살펴볼 자료를 보면요, 그건 완전한 착각입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진짜 매력은 그런 일회성 구경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벤트랑 문화가 어떻게 다르길래 그럴까요? 사실 이벤트는 불꽃놀이처럼 우아하고 한 번 터지고 마는 화려함이잖아요. 말로 설명하기도 쉽고요. 반면에 문화는 매일 퇴근길 지친 몸을 이끌고 탄 지하철 안에서 묘하게 위로를 주는 익숙한 공기 같은 겁니다.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숨쉬며 겪는 끊이지 않는 편안함. 바로 그게 진짜 문화거든요. 그래서 자료의 저자는 아주 딱 잘라 말합니다. 문화가 곧 그 국가의 품격이고 경쟁력의 진짜 본질이라고요. 솔직히 아무리 돈이 철철 넘치는 나라라고 해도 우리 동네 골목길이나 매일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 사는 냄새가 안 나면 거기 계속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잖아요. 결국 사람의 온기, 그 생명력이 스며들어 있어야 진짜 경쟁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서울의 성수동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옛날엔 낡은 공장만 있던 곳이 지금은 어떻게 그토록 핫해졌을까요? 위에서 엄청난 자본을 부어서 하루아침에 뚝딱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냥 어쩌다 한번 우연히 놀러 갔던 사람들이 여기 분위기 좋네? 하면서 자꾸 오게 되고 단골 카페 사장님이랑 인사도 틀고 그러면서 끈끈한 동네 커뮤니티가 생긴 거예요. 진짜 문화는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자라납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1번. K컬처의 비밀. 왜 세계가 귀를 기울이는가? 방금 우리가 동네 골목길 얘기하면서 느꼈던 이 일상성이라는 걸요, 엄청나게 큰 글로벌 스케일로 한번 쫙 넓혀볼게요. 도대체 K컬처는 어떤 매력이 있길래 전 세계가 난리인 걸까요? 자료를 보다 보면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K는 유행이 아니라 태도다. 와, 진짜 멋진 말 아닌가요? 우리가 전 세계에 대고 우리가 최고니까 무조건 우리 거 봐 하고 들이민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히려 사람들이 퇴근하고 멍하니 보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속으로 아주 스르륵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하나의 태도로서 편안하게 스며든 거죠. 근데 사실 당시 전 세계 사람들은 돈 냄새 팍팍 나는 흠결 하나 없이 너무 완벽하기만 한 엔터테인먼트에 솔직히 좀 질려 있었거든요. 다들 번아웃 상태였단 말이죠. 근데 K컬처는 어땠나요? 그냥 툭 까놓고 취약한 모습, 불안한 감정을 다 보여줬습니다. 완벽하게 보이려 애쓰기보단 사람 냄새 나는 복잡한 관계들을 그대로 드러내니까 사람들이 내 얘기 같은데? 하며 엄청난 위로를 받은 겁니다. 분야별로 조금 더 쪼개서 볼까요? 방탄소년단 같은 아티스트들이 전 세계를 휩쓴 이유요. 나 너무 힘들어, 불안해 같은 감정들을 솔직하게 노래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드라마는 또 어떻고요? 가족끼리 밥 먹으면서 티격태격하는 그런 미묘한 디테일이 살아있잖아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화려한 파인다이닝이 아니라 지친 하루 끝에 푹 끓인 김치찌개 한 숟갈 먹었을 때 싹 풀리는 그 집밥 같은 위안. 이런 것들이 제대로 통한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관광의 재정의. 구경에서 관계로. 지금까지는 K컬처라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배낭 메고 직접 도시를 돌아다닐 때, 즉 관광을 할 때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 관광에 대한 생각 아예 확 한번 바꿔볼까요? 저기 유명한 데 가서 사진 찰칵 찍고 미션 클리어 이런 체크리스트 달성하기가 관광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보면 사진보다 더 짙게 남는 건 길 헤맬 때 먼저 다가와 도와준 동네 할아버지의 찡타는 미소 같은 거거든요. 그 장소에서 느꼈던 편안하고 따뜻한 감정이 결국 거기 진짜 좋았지, 또 가고 싶다 하는 강렬한 마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축제는 단 하루지만 도시는 그것을 오래 기억한다.
정말 기가 막힌 표현 아닌가요? 지역 축제 갔을 때 화려한 불꽃놀이나 번쩍이는 무대 장치, 며칠 지나면 사실 잘 생각 안 나잖아요. 진짜 오래 기억에 남는 건 축제날 신나서 서로 웃고 떠들며 돕는 동네 사람들의 그 몽글몽글한 공기입니다. 그 순간들 덕분에 도시는 활기를 되찾고 여행객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안고 돌아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두 가지 방식을 좀 비교해 볼게요. 여행객을 빨리빨리 쳐내는 거래적 관광이 있다면 이탈리아 피렌체나 일본 온천 마을들처럼 관계적 관광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요, 막 서두르지 않아요. 느릿느릿 걷게 놔두고 여행객이 마치 한 일주일 머무는 동네 주민처럼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음에 또 와야지 하면서 재방문율이 쭉쭉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파트입니다. 3번, 미래. 문화강국을 지속하는 방법. 앞서 말한 이런 엄청난 문화적 체력과 매력을 반짝하고 마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길게 쭉 가져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실질적으로 좀 장기적인 시야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진짜 문화강국은 타임라인, 그러니까 시간 쓰는 법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당장 내일 터질 대박 아이템만 줬는 게 아니에요. 당장 돈 안 되는 신인 아티스트들을 1년 동안 든든하게 지켜주고 5년 차쯤엔 골목길 작은 독립영화관들이 대기업에 밀려 안 없어지게 꽉 잡아주죠. 그리고 10년을 내다보면서 우리한테서 절대 사라져선 안 될 찐 가치는 뭐지? 이걸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문화복지입니다. 행정 용어 같아서 좀 지루하게 들리시나요? 사실 이거 우리 생존이랑 직결된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쳇바퀴 돌듯 굴러가는 이 빡빡한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멘탈 나가지 않게 딱 잡아주는 든든한 방어막입니다. 한마디로 국가가 무너지지 않게 버티는 가장 기초적인 체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외에서는 이 기초 체력을 어떻게 다지고 있을까요? 덴마크는 동네 사람들이 수시로 모여서 수다 떨고 노래방처럼 노래하는 센터가 일상화되어 있고요. 영국은 아예 대놓고 약 먹고 병원 가는 것보다 문화가 먼저다라고 외칩니다. 일본의 국민관도 어르신들 혼자 외롭게 안 계시게 계속 모이게 하잖아요. 결국 사람들에게 서로 눈 맞추고 대화할 핑계를 계속 만들어줘서 우울한 월요일 아침을 혼자 맞이하지 않게 챙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석에서 가장 전해드리고 싶은 핵심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문화강국이라는 멋진 타이틀은 어느 날 갑자기 예산 몇 조 원 쏟아붓고 삐까뻔쩍한 홍보 캠페인 한다고 뚝딱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당장의 차가운 효율성보다는 사람 사는 따뜻함을 고르고 돈보단 일상의 연결을 선택하는 아주 사소한 결정들, 그게 하루하루 쌓이고 누적돼서 단단한 문화가 되는 겁니다.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이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기억을 남겨줄 거고 나중에 무엇이 사람들을 다시 이곳으로 발길을 돌리게 만들까요?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정답은 요란한 일회성 이벤트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우리 커뮤니티가 묵묵히 서로 다독이며 버텨내는 그 조용하고 강인한 체력 안에 있겠죠. 이 질문에 대해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